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장동혁 의원인데요. 페북에 심각한 글을 썼네요. 우선 장동혁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한동훈의 오른팔이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과 의견이 안 맞고 뭐 개욕을 하고 싸웠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요즘은 한동훈과 결별하고 애국 우파 진영에 섰는데, 확실하게 말하자면 겨냥이라고 그럴까요? 확실하게 그 입장을 밝히고 행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즘 하는 행동, 잘하고 있는 거는 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과거에 뭐 잘못했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행동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행동에는 우리가 평가해야 돼요. 달라졌다는 그거는 당사자는 또 선언 내지 뭐랄까요, 고백 내지 이건 해야 되잖아. 그건 이제 부탁하면서, 요즘 잘하는 건 칭찬하면서 이 글은 소개합니다. 이 글의 의미가 있어서 페북에 올린 글인데요. 읽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 선고를 암시하며 절차 다 무시하고 정신없이 달려온 헌법재판소가 정작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침묵하자 그 빈자리를 온갖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채우고 있다. 문영배, 이민선 두 재판관의 퇴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제 먹튀 루머까지 돌고 있다. 그러나 설령 문영배 권한대행의 먹튀 루머가 사실이라고 해도 헌재는 남은 6명의 재판관으로 얼마든지 선고가 가능하다. 애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6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작년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6명의 재판관만 있으면 심리할 수 있으며 제23조 제2항에 따라 6명의 재판관으로 인용 결정도, 기각 결정도, 각하 결정도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설령 문영배 권한대행이 끝내 선고를 미루다가 이미선과 함께 퇴임하더라도 남은 6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판 선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하루하루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정 공백의 그늘은 짙어지고 국론 분열은 가중될 것이다. 아무 소용없는 먹튀 꼼수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하루속히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먹튀 꼼수가 요즘에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튀를 양쪽에서 지금 막는 형국이에요. 우리 쪽에서도 빨리 결정을 내려라. 좌파 쪽에서도 조금 다르지. 마흔여기를 집어넣고 마흔여기를 이 먹튀하기 전에 집어넣고 빨리 이제 인용으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장은 다르죠. 그러나 하여튼 빨리 선고를 내려라 하는데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먹튀가. 왜냐하면 문영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집 앞에서도 애국 시민들의 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 듣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근데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퇴임 후가 걱정되거든요. 퇴임 후에는 헌법재판소 경호원들이 막아주질 않아요. 그 직위가 막아주질 않아요. 일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임 전에 이 어상한 결정을 했다가 퇴임 후에 국민들에게 날벼락 맞을 게 겁나서 결정 안 하고 도망간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건 제가 한 달 전에 예상했다가 댓글로 욕을 쳐 바가지로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먹튀 의견들이 안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또 이봉균 너 또 무슨 음모론 퍼뜨리냐, 그따위 방송하지 말라 이러고 댓글에서 욕을 먹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지금 먹튀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제가 얘기해서 하여튼 그건 그거고 자, 이제요 뭐가 나오냐면 무정부 정권 찬탈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이 유력한 찌라시가 나왔다는 건데, 유력한 이제 정보통이, 복수의 정보통이 나왔다고 FM투데이가 어젯밤에 보도를 했는데요. 그 찌라시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근데 찌라시가 아니라 복수의 정보통이니까 찌라시 수준을 넘은 건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프로, 우리가 정확한 민주당의 전략인지는 프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의견이 돌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구체적으로 이 작전이 나왔어요. 근데 끔찍한 작전인데, 예, 날짜별로 나옵니다. 3월 31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박찬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민 명령 이행할 것, 이런 를 한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하고 16명 국무위원 전원 탄핵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 개정안, 그러니까 민주당이 발의한다는 거죠. 법사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할 때까지 직무대행, 국회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 재판관 임명한다. 이렇게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4월 1일 본회의 탄핵안을 보고하고 헌법재판관 개정안 본회의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한다. 4월 2일 수요일날은 본회의 탄핵안 가결 의결 정족수 151인이니까 가결시키고 국무회의 무력화하고 법률안 제의 요구 행사 불가하게 만든다. 4월 16일 수요일날 마은혁 임명한다. 4월 18일 금요일날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시킨다. 도망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임기 연장하고 헌재 탄핵 심판 평의 제기한다. 그리고 4월 25일 금요일날 헌재 탄핵 심판 인용 선고한다. 그리고 인용 6 기각 셋인데 인용 6은 마은혁,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김영두, 기각 셋은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이상 여의도에 떠돌고 있는 무정부 정권 탄탈 특단의 시나리오입니다. 야, 이게 뭐 이제 오죽급했으면 이런 저런 시나리오를 짰을까 하는 그런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놈들은요 무슨 짓을든지 하는 놈들이거든요. 일종의 이게 쿠데타죠. 이렇게 밀어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떨기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겠다는 정권 찬탈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상황상 이 3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이 기각 내지는 각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명 체제에서는 5대 3으로 기각 내지 각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려면 이 3사람을 설득하든지 협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다 해봤어. 해봤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문영배가 민주당에 보고를 한 거죠.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임기 끝나고 난 나가겠다. 그렇다고 내가 기각 결정을 선고 날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선고 날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선고 날을 잡아버리면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선고를 하면은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은 기각 내지 각하예요. 이건 뭐 끝난 거야. 그러면 윤 대통령은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 날짜를 안 잡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루는 입장을 민주당에 보고했다는 거죠. 이래서 선고 날짜 잡어? 너희들 자꾸 잡으라고 그러는데 잡어? 잡으면 기각인데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어? 난 못해. 그래서 연장하는 거니까 난 임기 끝나고 난 나갈 거야.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임기 끝나고 나가면은 6명이 되잖아요. 2명이 나가면. 6명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장동혁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도 장동혁이 지적한 대로 6명이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럼 6명이면 문영배 이미선 나가면 뭐 압도적으로 기각 내지 각하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을 거는 마은혁이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마은혁이를 집어넣으려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야 말을 안 들으니까 싸그리 다 탄핵시킨다는 거죠. 다 탄핵시켜서 국정을 마비 상태로 몰아놓고 의회는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시나리오대로 월요일 이렇게 하고 화요일 이렇게 하고 수요일 이렇게 하고 해서 마은혁을 수요일 날 임명하고 탄핵심판 평의 제기해서 금요일 날 인용 선고한다. 4월 25일 날 아주 구체적으로 이래서 정권을 먹는다. 이게 부정선거로 먹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부정선거 지금 국민들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또 하면은 그게 2년 후가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또 하면 지네들 자신 없거든요. 부정선거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이런 시나리오로 몰아붙여서 욕을 먹더라도 좌파 지지자들은 환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잡는 거를 좌파 지지자들은 좋아하니까.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건 싫어하니까 국민의 절반은 자기네 편이다. 그러니까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게 복수의 소식통에 나온 FN투데이가 취재한 정보지만 이게 그냥 가볍게 흘릴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도 남을 놈이. 누가? 이재명과 민주. 왜냐?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이번에 뭐 선거법 2심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걔네들이 왜 죽어? 천만에 3달 안에 대법원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거 말고도 줄줄이 재판이 있어요. 침대 축구 아무리 해도 2년 안에는 끝나. 윤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대통령 선거는 2년 후예요. 2년 안에는 이재명은 가요. 이재명 감옥 가면 민주당은 정권 못 잡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불법, 편법,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이재명을 구하고 정권을 잡아야 자기들이 산다는. 아니면은 430석 토해내고 이재명 감옥 가면 대권 주자도 무조건 쳐. 이게 걔네들 생각. 이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날짜별로 다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어떻게 막아야 돼요? 광화문에 다 나오셔야죠. 자, 일부에서는 강화문에서 1000만 명 모이면 뭐하냐.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이재명이가 바뀌냐, 뭐 경찰, 검찰이 바뀌냐, 뭐 국민의힘이 바뀌냐, 뭐 국민의힘 강화문에 와서 연설하면서 아부나 떨지 뭐 바뀌냐? 그대로 나라는 이상하게 돌아가지? 아닙니다. 1000만 명이 모이면요 이제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이신 것도요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넘어갔을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놈들이. 그래도 우리가 광화문에 나와서 막은 겁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막아야 되겠기에 나오셔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놈들.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